건강할 때 퇴직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단순한 조언으로 치부한다. 마치 밥 잘 챙겨 먹어라는 말처럼 너무 익숙해서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체감할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는 어느 날 문득 그 흔한 조언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건강은 후회로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며 그것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모든 계획은 힘을 잃는다. 특히 은퇴 이후의 삶에서 건강은 단순한 신체 상태를 넘어 일상과 자존감, 경제적 안정까지 좌우하는 핵심이 된다. 지금 소개할 세 사람의 이야기는 언제 퇴직할 것인가라는 결정이 건강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서울 마포에 사는 68세의 이영진 씨는 35년간 대기업에 다니다가 63세에 퇴직했다. 그가 일하던 회사는 정년이 60세였지만 경력과 능력을 인정받아 3년간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를 했다. 그는 주변에서 이제 그만 내려와라, 쉴 때가 됐다고 할 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몸도 성치 않았지만 일을 놓는 것이 곧 무능력처럼 느껴져 퇴직을 미뤘다. 무릎에 통증이 시작됐고 병원에서는 관절염 초기라고 했다. 그때만 해도 약 먹고 운동하면 나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매일 회사를 오가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생활은 그의 관절을 더 빠르게 망가뜨렸고 퇴직 후엔 무릎이 퉁퉁 붓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재활치료에만 6개월이 걸렸다.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왜 조금 일찍 멈추지 못했을까? 퇴직 후 하고 싶었던 여행도 자격증 공부도 모두 병실 창밖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지금은 걷는 것도 조심스럽고 외출은 최소화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일할 수 있을 때보다 걸을 수 있을 때가 훨씬 더 소중한 거라는 걸 이제야 안다고. 두 번째 사례는 전주에 거주 중인 66세 정인택 씨다. 은퇴 후 귀촌을 꿈꾸며 퇴직을 몇 년간 미뤘던 그는 65세가 되던 해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럼증이 잦아져 병원을 찾았다. 심장판막에 이상이 생겼다는 진단이었다. 퇴직 후 농촌에서 자급자족하며 건강한 삶을 살 계획이었지만 심장 수술 이후 그런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그는 원래 계획했던 전남 구례의 한 마을에 내려가긴 했지만 평소 하려던 밭일이나 집 수리는커녕 병원과 약국이 가까운 도시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픈 몸으로는 자연도 낭만이 아니라 불편함이라며 그는 병원 이동과 식사 준비조차 힘겨운 삶을 지내고 있다. 그는 은퇴 시기를 건강과 엮어 신중히 생각하지 못한 과거를 후회한다. 조금만 더 참자는 생각이 결국은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봤다고 했다.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라는 방심이 은퇴 이후의 삶을 무너뜨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68세 여성 박정숙 씨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 자부했던 인물이다. 그녀는 62세까지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퇴직 후에는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자 했다. 하지만 퇴직 1년 전부터 시작된 어깨 통증이 퇴직 이후 본격적으로 심해졌고 병원에서는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했다. 치료 시기를 놓쳐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었고 수술 후에도 팔을 자유롭게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몸이 불편해지자 여행 계획은 무산됐고 남편과의 관계도 위축됐다.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기대했던 은퇴 후 삶이 단 한 번도 현실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함께 걷고 함께 웃으며 보내고 싶었던 시간이 재활병원과 집안에서만 흘러간 것이다. 그녀는 말한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갇히게 된다. 건강은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다고. 요즘은 어깨 재활을 겸해 가벼운 요가를 시작했고 매일 아침 마을 도서관을 찾아 책을 읽으며 지낸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말투를 덧붙였다. 건강할 때 미리 퇴직했다면 내 인생이 더 넓게 펼쳐졌을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곧 퇴직 시기의 전략성과 연결되며 언제 퇴직할 것인가는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닌 인생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는 결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처럼 퇴직이 곧 단절로 여겨지는 문화에서는 일을 그만두는 순간 자존감이 흔들릴 수 있고 그에 따라 퇴직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작 그 시간 동안 몸은 견디지 못하고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다. 회사를 나서는 시점이 단순한 연령 계산이 아닌 내 몸의 상태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자기 점검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아플 때 쉬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쉬는 것이 더 오래 살고 더 잘 사는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은퇴 이후에야 절감한다. 건강은 기회다.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시점에 퇴직을 결정하면 그 이후의 삶은 단지 쉼이 아니라 도전이 될 수 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시도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찾아가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병원 대기실에서 보내는 시간, 복용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하루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자유라고 부르기 어렵다. 그래서 퇴직 시기를 결정할 때는 통장의 잔고뿐 아니라 내 몸의 현재 상태를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 건강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구조와 방향을 좌우하는 출발점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 어떤 은퇴 계획도 무너진다. 늦지 않게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아직 뛸 수 있을 때,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때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후회 없는 퇴직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다. 많은 이들이 퇴직을 단순한 이직의 끝이나 경제활동의 종료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인생 이막의 출발점이자 또 다른 삶의 조건들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건강이라는 한계에 부딪히면 어떤 계획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건강할 때 퇴직하라는 조언은 단지 조기 퇴직을 권유하는 말이 아니다. 이는 단호하고 현실적인 경고이며 아직 활동할 수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삶의 구조를 스스로 설계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더 벌어야 한다. 조금만 더 버티면 퇴직금이 는다는 계산 앞에 건강을 뒷전으로 두고 결국 퇴직 후의 삶을 병원이라는 벽 안에서 시작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병들기 쉽고 마음이 위축되면 관계와 일상, 나아가 경제적 자립도 위협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 퇴직을 단지 경제적 시점으로만 여기는 문화와 구조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다. 이 점에서 우리는 퇴직 준비라는 말을 단지 연금 수령 시점이나 부동산 정리, 자산 배분 같은 숫자의 영역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신체적 기반에 대한 고민을 더 앞세워야 한다. 퇴직은 멈춤이 아니라 재설계이며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자본은 건강한 몸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우리는 평생을 버티는 기술에 길들여져 있다. 아파도 출근하고 피곤해도 참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건강은 축적하는 대상이 아니라 소모되는 자원이었다. 그래서 퇴직 후 몸이 망가져 있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 정작 중요한 시점에 누구도 지금 내려와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는다. 조직은 능력 있는 사람을 놓치기 싫어하고 동료들은 마지막까지 함께하길 원하고 가족들은 경제적 여유가 더 생기길 바란다. 결국 개인은 고립된 선택의 순간에서 자기 몸의 신호를 외면한 채 조금만 덜하는 유혹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건강이 망가지면 그제야 뒤늦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퇴장하지만 이미 몸은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퇴직 준비라는 개념의 건강 기반 점검을 제도화하거나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나이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일정 연령 이상의 노동자들에게는 주기적인 신체 검진과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한 퇴직 시점 컨설팅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고령의 노동자에게는 조금 더 일할 수 있다보다 지금 그만두면 어떤 삶이 가능한가라는 프레임이 더 필요하다. 더불어 기업과 사회는 퇴직 이후의 삶이 단지 소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과 자아, 실현의 시기로 기능할 수 있도록 건강 기반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퇴직 후 건강이 악화된 이들의 사례에서 보듯 퇴직 이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가, 기본적인 자립이 가능한가 하는 신체적 조건이다. 결국 건강은 퇴직 이후의 일상, 인간관계, 여가, 심리적 안정, 그리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모두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변수다. 이 변수를 방치하고 퇴직을 맞이하면 우리는 은퇴가 아닌 질병으로의 전환을 겪게 된다. 따라서 퇴직을 앞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따른 삶의 구조를 스스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는 단순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수준이 아니다. 평소의 식습관,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의 습관을 조율하고 향후 10년간의 신체 흐름을 예측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퇴직 이후에도 자기 주도적인 삶이 가능하고 건강을 바탕으로 한 생산적 은퇴가 실현될 수 있다.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적정 퇴직 시점은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한 통계적 수치일 뿐 실제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이 지금 어떤 건강 상태에 있는가,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삶의 조건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정년이라는 외부 기준만을 따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박정숙 씨처럼 퇴직과 동시에 병원을 드나들며 삶의 방향을 상실하게 된다. 퇴직 시점의 전략적 선택은 이제 경제적 조건보다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는 곧 개인의 생존 전략이자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는 평균 수명 85세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후부터 삶이 고통으로 전환되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그 20년은 낭만이 아니라 인내와 고통의 시간일 뿐이다. 그래서 진정한 퇴직 준비란 돈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내 몸이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하며, 퇴직 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재정 상태가 아니라 내 몸의 컨디션이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늦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은퇴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할 때 퇴직하라는 말은 지나가는 조언이 아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견뎌야 하느냐의 갈림길에서 반드시 들어야 할 경고이자 선택을 위한 기준이다. 앞으로 다가올 은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바로 내 몸을 위한 결단이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말뿐이 아닌 실천의 언어로 받아들여야 한다.